다음 키워드 볼까요? 제일 위험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네, 사실 어딜까요? 미국을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 하면 바로 아마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에서 월마트 다음으로 가장 피고용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최근에 아마존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용주 목록인 더티 더즌에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기업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 기자가 있으니까 네. 제일 위험한 기업. 얼마 전에 이제 월마트도 제쳤다던 아마존입니다. 근데 가장 일하기 위험한 기업이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존이 이번에 또 급여 삭감 논란에 좀 빠졌던 건데요. 현지 시간 2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아마존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YT는 이를 두고 아마존의 임금 누락은 회사 임금 체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애초에 이제 출산 육아휴직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출산 휴가 기간에 어떤 급여를 강제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사와 노조의 단체 협약에 맡기는 편인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좀 규정이 돼 있는 만큼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잘 정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이제 맡겨놓는 편이었는데 이 글로벌 유통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에서 이런 처우가 열악하다. 굉장히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 돼 있고 갈수록 이제 강화가 되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가요? 네, 예.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최대 합산 1,5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이런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는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연속 부부가 모두 쓰게 되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 건데요. 또 육아휴직 돌입 이후에 4개월부터 1년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의 월 120만 원 한도에서 월 150만 원 한도로 인상이 됩니다. 네, 부부가 3개월씩 나눠서 휴직을 하면 1,500만 원, 굉장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 그런데도 육아휴직 쓰는데 여전히 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나요? 네, 정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육아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4.1%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직장갑질 119는 자발적인 퇴사보다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이 아직까지 크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퇴사를 종용당한다든지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여전히 겁을 내는 분들이 많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네. 결국은 이제 관리자의 마인드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지도 모르겠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지원금은 좀 대폭 늘렸지만 대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자의 근로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사업자한테도 혜택을 줬었는데 네. 이게 줄어든다.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네,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을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최대 1,32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셈인데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 원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을 장기로 육아휴직 보낼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육아휴직을 나간 시기만큼 대체 인력을 뽑으라고 주는 예산인데 정작 대체 인력이 잘 구해지지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더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이런 다른 대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